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조금 전에 청구를 했네요. 네, 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했는데 네.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는데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사상 4번째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네.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르면 21일 밤에 결정될 전망이고요. 일단 서울중앙지검은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한마디로 다스의 실소유자가 MB라는 걸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오늘 보니까 불교계에서도 무슨 불교 대학 짓는 것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뭐 2억 원이 갔다는. 되고. 네. 검찰 쪽 얘기 아까 구속영장 청구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쪽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증거인멸을 위한 뭐 움직임, 증거 조작이나 인멸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어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가장 컸고 사안의 중대성,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수백억 원대 뇌물과 뭐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어떤 사안의 중대성도 있고 또 세 번째는 형평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기소되면서 주범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예. 그 기소장에. 그래서 그 형평성 이 세 가지가 가장 고려됐는데 가장 큰 것이 아마 증거인멸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21일쯤 이르면 21일 밤 구속적 부심이 아니죠. 그 영장 실질 심사가 네네. 진행되는 걸로. 보통 이런 좀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 새벽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이번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정부 개헌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21일 발의를 검토한다 이런 네, 얘기를 그랬잖아요. 좀 드렸었죠.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일정을 고려했을 때 그 전날 발의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요청을 하는 이 형식을 받아들이면서 26일 발의를 결정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오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28일 날, 그러니까 순방 끝나고 28일 날 발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정확하게 날짜를 역순으로 생각해서 26일 발의를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기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일단 이렇게 정부가 개헌안을 공고를 하면은 공고 이후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가결을 해야 그렇죠. 되고요. 그리고 18일 전까지 국민투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계산했을 때 가장 최대한 국회에 시간을 줄 수 있는 게 26일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 전에 좀 내용도 발표를 하겠죠. 네, 당장 20일이니까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청와대가 무려 사흘에 걸쳐서 하루에 예.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날은 이 헌법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문과 기본권에는 5.18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관심사야겠네요. 그렇죠. 5.18 뭐 60항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뭐 근데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고. 그렇죠. 그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둘째 날은 지방 분권, 국민 주권 이런 내용이 예. 소개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정부의 형태 이렇게 나눠서 개헌안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네. 권력구조 개편은 정부 형태로 들어갈려나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형태에서 일단 그 연임제 4년 연임제가 특별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인데요. 네, 그렇죠. 큰 틀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 자체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기본권 이런 표현에 있어서 좀 적지 않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검찰에 또 출석을 했더라고요. 뭐 출석하면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 조사 전에 취재진들과 만났는데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한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어쨌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을 한 거고요. 네. 하지만 최초 폭로자였던 김지은 씨는 지난 6일이었습니까? 당시 방송에 나와서
당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절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어서 현격히 네, 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정식 소환 절차에 따라서 출석을 한 거고요. 예. 저번에 9일에 출석했었잖아요. 이때는 뭐 그냥 나간 거죠. 그랬었죠. 자기가 이제 일방적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두 번째 출석입니다. 네. 어쨌든 검찰에서 이 말로 밀어봐서는 안전지사는 검찰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주장을 계속 할 것 같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제 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윤택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 조사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네, 이틀 내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연극 연출가죠. 이윤택 씨 성추행 성폭행 혐의로 무려 17명의 연극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는데요. 이건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 입장에서 이게 뭐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문제가.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소시효 문제가 끝난 거는 문제가 되지만 그 지속적 혹은 상습적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면 뭐 처벌이 네. 가능하지 않은가 법리적으로 굉장히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인데요. 예. 일단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부가 뭐 이 미투 관련된 겁니다만은 그 여성 차별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그 대책이랄까 뭐 새로운 걸 내놨던데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네. 다행히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채용 면접할 때 성폭력이 있을 경우 어떻게 당신은 대처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여성 그 지원자들을 압박하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그 제가 잠시 뒤에 인터뷰에서 그렇지 않아도 내용이 나옵니까? 관련해서 그 인터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아니 이게 채용 면접을 할 때 성폭행을 뭐 당하면은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범죄인데 이게 질문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네. 근데 요즘 이제 미투 캠페인의 한창 와중에 일부 기업에서 실제 이런 질문들을 더더욱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면접자를 압박하는 질문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요. 남녀 고용 평등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질문 자체도 성폭력 아닌가? 그냥 그렇죠. 고용평등법 네. 위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걸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저는 법률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성폭력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잠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 자체가 직무 연관성과는 무관한 데다가 네. 상당한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관계법에 저촉된다는 행위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펜스룰 있잖아요. 예. 펜스룰 이제 여성을 아예 배제하고 뭐 펜스 여정하고는 부통령이 회식도 안 하고 뭐 사무실에 같이 앉지도 않고 그렇죠. 뭐 차를 타지도 않고 뭐 이랬다는 예, 그 이른바 펜스를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업무에서 여성을 제외하는 등의 그 행위도 성차별적 행위로 간주해서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행위에 관련해서 신고나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는요. 즉각 행정지도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도대체 예를 들어서 특정 업무에서 여성을 제외할 경우에 이게 성차별적인 이유 때문에 제외를 하는 거냐 또는 펜스룰 때문에 제외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 그렇죠. 업무에 적절하지 않은 그 직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냐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구분이 되겠냐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우 추상적이니까 그것을 예. 악용할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또 매우 추상적이니까 증명할 여지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건 사실인데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그 예민하고 또 그 좀 정밀해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이제까지 우리가 그만큼 둔감하고 정밀하지 못했다는 거를 거꾸로 입증하는 거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압박 질문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늘 있었는데 이제 네.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인식이 되는 거니까 정부도 참 뒤늦게 따라가는 그런 측면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시사평론계에서는 여성이 배제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나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는 배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잘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자, 지금까지 이승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21일쯤 이르면 21일 밤. 구속적 부심이 아니죠. 그 영장 실질 심사가 네네. 진행되는 걸로. 보통 이런 좀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 새벽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이번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정부 개헌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20일을 발의를 검토한다 이런 네, 얘기를 그랬잖아요. 좀 드렸었죠.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일정을 고려했을 때 그 전날 발의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요청을 하는 이 형식을 받아들이면서 26일 발의를 결정한 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오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사흘에 걸쳐서 하루에 예.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날은 전문, 이 헌법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문과 기본권에는 5.18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관심사야겠네요. 그렇죠. 5.18 뭐 60항쟁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뭐 근데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고. 그렇죠. 그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둘째 날은 지방 분권, 국민 주권 이런 내용이 예. 소개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정부 형태 이렇게 나눠서 개헌안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네. 권력구조 개편은 정부 형태로 들어갈려나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형태에서 일단 그 연임제 4년 연임제가 특별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인데요. 네, 그렇죠. 큰 틀에서 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조금 전에 청구를 했네요. 네, 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했는데 네.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는데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사상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네.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르면 21일 밤에 결정될 전망이고요. 일단 서울중앙지검은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한마디로 다스의 실소유자가 MB라는 걸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오늘 보니까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28일 날, 그러니까 순방 끝나고 28일 날 발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정확하게 날짜를 역순으로 생각해서 26일 발의를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기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일단 이렇게 정부가 개헌안을 공고를 하면은 공고 이후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가결을 해야 그렇죠. 되고요. 그리고 18일 전까지 국민투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계산했을 때 가장 최대한 국회에 시간을 줄 수 있는 게 26일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 전에 좀 내용도 발표를 하겠죠. 네, 당장 20일이니까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청와대가 무려 뭐 불교계에서도 무슨 불교 대학 짓는 것 때문에 돈을 그러니까요. 받았다는 뭐 2억 원이 의혹도 제기가 갔다는. 되고. 네. 검찰 쪽 얘기 아까 구속영장 청구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쪽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증거인멸을 위한 뭐 움직임, 증거 조작이나 인멸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어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가장 컸고 사안의 중대성,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수백억 원대 뇌물과 뭐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어떤 사안의 중대성도 있고 또 세 번째는 형평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기소되면서 주범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예. 그 기소장에. 예, 그래서 그 형평성 이 세 가지가 가장 고려됐는데 가장 큰 것이 아마